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아유경지. 일본 경제의 부흥과 위기.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국가 일본. IMF 기준 2024년 4월 예측치로도 심각한 엔저가 지속되어 1인당 GDP가 대한민국에게 추월당하여 여기에 대만과 스페인, 슬로베니아에게도 추월을 허용하였다. 2023년 일본은 명목 국내 총생산도 불황인 독일에 추월당해 세계 4위가 되었다. 이번 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에서는 일본을 넘기 위해 일본의 경제에 대하여 알아본다. 1. 개요. 일본은 명목 국내 총생산 세계 4위에 올라있는 경제대국이다. 세계 최상위권의 대외순 자산,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증권거래소 등을 갖추고 있으며 IMF 투표권 세계 2위에 해당한다. 비서양권 국가로서는 최초의 OECD 가입국이자 유일한 G7 회원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용도와 더불어 특별 인출권과 미국 달러 상설 통화 스와프를 갖추고 있는 일본에는 유로, 파운드 스털링과 더불어 비기축 통화 중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진다. 일본의 경제사. 일본은 지진 등 지각활동이 활발한 탓에 한데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상당한 규모의 은 보유국이었고 덕분에 15세기 센고쿠 시대 때부터 포르투갈 등 일부 서양 국가들과 교류를 시작할 수 있었다. 게다가 동전의 재료로 쓰이는 구리도 풍부하게 생산되었기 때문에 17세기 이후 에도 막부 시기에는 화폐 경제를 통한 상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쇄국을 유지하면서도 대지마를 통해 네덜란드와 부분적으로나마 교류하면서 꾸준히 서양 세계와 접촉해왔다. 1850년대 쿠로훈의 사건을 계기로 서구 열강들에게 개항을 하게 된 일본은 처음엔 물가가 폭등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1860년대에서 1940년대 서구 열강을 맞아 개항을 한 일본은 처음에는 물가가 급등했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로 경기가 개선된다. 그 전까지는 선진공업국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전쟁 특수로 수출이 수입을 추월하면서 만성 무역적 자국에서 무역흑 자국이 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일본은 다시 무역적 자국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1890에서 1910년 내내 일본의 중공업 발전은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발달하였고 무역 적자의 대부분의 서구의 제조업 장비 수입이나 기술, 경협에 의한 것으로 일본 자체에겐 큰 문제는 아니었다. 실제로 1차 대전까지만 해도 일본 경제 비중의 80%를 차지하던 농업이 1929년엔 20%까지 떨어지며 공업선 진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양이긴 해도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전쟁에는 이겼으나 전비의 지출 때문에 극심한 빚을 지게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므로 순항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며 전쟁 특수도 끝이 난 데다 1923년에 발생한 관동 대지진 때문에 수도인 도쿄와 수도권인 간토 일대가 폐허가 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 데다 1927년에 추가로 쇼와 공황이 발생하면서 일본은 1920년대의 상당 기간을 불황 속에서 보내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1929년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지면서 일본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 미국발 경제 위기를 일본이 그간 40년을 투자해 키워놓은 공업력으로 간신히 버텨냈으니 그간의 오랜 투자가 위기 때 빛을 발한 셈. 대략적인 수치로 1935년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12% 정도였다. 그나마 인구가 많아서 경제 규모 자체는 작지 않았는데 인구는 6위로 GDP는 9위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의 국민소득과 꽤 많은 인구를 가진 지역 강대국이었다. 또한 인구 가밀 해소와 경제 위기 타파를 목적으로 위해 만주를 점령한다. 당연히 중일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고 일본은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1941년엔 미국을 상대로 진주만 공습을 단행하며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전선을 확대시키며 경제적인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미국에게 공습을 얻어맞고 패배함으로써 애써 만들어 놓은 산업시설과 건물의 상당수가 파괴되고 일본 채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며 극심한 인플레이션, 실업,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게 된다. 1950년대 여기에 전후 일본 열도는 미국에게 점령되었다. 미국은 일본군과 재벌을 해체하며 일본을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는 농업국가로 만들기 위해 연합군 최고사령부 주도하에 연구단지
군수기업 및 재벌기업의 강제 해체 등 동원 가능한 각종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된다. 또한 1934년에 시작된 물가 상승 또한 종전 직전에 일본 정부가 실시 무분별한 돈 방출로 가속화되었고, 거기에다가 전후기 때 전쟁 당시에 발행된 채권을 갚기 위한 금융 완화가 추가적으로 단행되자 1949년 상반기까지 초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다. 이 당시 일반인들은 마땅히 일할 곳이 없어서 암시장에서의 장사로 생계를 꾸리고 미국에서 나눠주는 밀가루를 값싸게 얻어서 연명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하지만 곧 1948년 미국의 입장은 일본을 공산주의 남하를 막는 보루로 삼기 위해 제재를 해제하고 제국으로의 부활은 억누르되 경제는 일부분 풀어주기로 전환한다. 국공내전이 당초 예상과 달리 국민당과 장제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며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먹을 가능성이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49년 결국 국부천대로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자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및 군사계획은 큰 타격을 받는다. 당시 상황을 보자면 1, 2차 대전을 통해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심상치 않은 공산주의 이념의 확대가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되었다. 이 당시 한국과 대만, 태국은 낙후되었던 시대였었는데 일본은 전쟁을 거치기는 했으나 그래도 일본 전역이 전쟁의 피해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기에 사회 인프라 시설이 남아있고 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학력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제재만 풀면 성장이 가능한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고, 미국 당국도 이를 의식해서 기존의 일본을 낙후된 상태로 남게 하는 정책을 뒤엎고 일본 살리기에 나섰던 것이었다. 미군정 아래에서 미국의 컨트롤을 받고 있었기에 미국 이념 방패로 휘두르기 딱 좋은 나라였기에 미국의 대일관계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연구들이 많다. 여기에 다치가 방일하여 일본의 재무재건에 참가함으로써 일본 경제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대외적인 입장을 미국은 몸으로 실천했으며, 이때 다치의 경제 정책 또한 일본 국내 경기 안정에 도움이 된다. 1949년에 다치 플랜이라는 경제 정책이 시행되어 물가는 안정화되었지만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늘어나서 불황이었던 것은 여전했었다. 그러나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이 남한을 기습남침하며 6.25 전쟁이 터졌고 일본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기 시작하였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드넓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병참기지가 필요했는데, 직전해인 1949년 말 중국 대륙이 공산당의 손에 넘어가는 바람에 한반도 주변의 친미 국가가 일본밖에 없어 일본이 낙점되었고, 일본은 미군의 다양한 병참 역할을 소화했던 것으로 1950년 상반기만 해도 높았던 실업률은 바닥 수준으로 낮아져 실업자들은 사라지고 1인당 국민소득 또한 급속히 늘어나는 경제 특수를 누렸던 것으로 직접적으로 10억 달러, 간접적으로 36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 효과를 창출했던 것이었다. 이는 일본의 국민소득 증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토요타 같은 군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중견 기업들이 큰 이익을 보았고, 주요 기업은 하늘의 도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악화된 경영 실적을 단번에 흑자로 돌려놓았다. 기업뿐 아니라 특수 일자리 창출로 민생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외에도 전쟁 중 한반도 전쟁에서 한계를 느낀 미국은 아시아에 강한 우방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단순한 경제 제재 완화가 아닌 완전한 경제 제재 해제를 통해 일본이 빨리 성장하길 바라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1952년 GHQ의 모든 경제 제재를 푸는데 합의를 한다. 이로써 GHQ에 의해 강제 해체된 일본 경제의 중심축인 대기업들이 다시 생겨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의 억눌리던 잠재력이 완전히 해방되는 계기가 된다. 6.25 전쟁 특수로 시작된 일본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1950년에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110달러에 불과했지만 1955년에는 270달러까지 급속히 치솟기에 이르렀고 6.25 전쟁이 종전된 이후로도 그 추세는 꺾이지 않고 고도 성장은 지속되어 1950년대 말에는 흑백 TV와 세탁기, 냉장고가 각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할 정도로 일반인들의 경제 상황은 더욱 나아졌다. 전전 일본 경제를 주름잡은 미쓰비시, 도요타 같은 경제 족벌, 일명 자이바츠들도 빠르게 강제 해체되어 독립한 기업들을 다시 병합하여 대기업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그동안 획득, 축적된 자본과 지식을 재투자하여 무역 장벽, 기술 경영 혁신을 하였으며 1950년대 후반에 다시 아시아 제1의 경제대국 자리에 올랐고 중국의 후퇴와 맞물려 아시아 제1의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을 따게 되었다. 1960년대,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후 폭구와 경제 성장의 결과가 눈에 띄게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전쟁 전, 아니 그 이상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1960년 일본의 1인당 GDP는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475달러였는데 이는 한국 158달러의 3배이긴 했으나 미국 3007달러의 7분의 1 수준이었고 심지어 세계 평균 459달러에 비해서도 그렇게까지는 높지 않았던 만큼 당대 기준으로는 중진국 수준이었다. 물론 1960년에도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가장 잘 사는 나라이긴 했고 그 부를 과시하듯 같은 해에 Z 여객기와 컬러 TV를 도입하기도 했으나 동시기 기준으로 전세계 국민 총생산의 2.8%에 불과한 비율을 차지하던 만큼 당시 일본의 경제는 구미 선진국과 비교하면 확연히 뒤처졌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무역 장벽과 기술 혁신, 민간의 아낌없는 투자와 일본에게 유리한 시대적 배경 등 긍정적인 요소로 인해 상당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 1965년경에는 이미 영국, 프랑스와 맞먹는 세계 5에서 6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구미 선진국을 바짝 추격하는 상황이었다. 1964년 4월 26일에는 OECD에도 가입하게 되고 같은 해 10월 1일에는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인 도카이도 신칸센을 개통하고 1964년에는 도쿄 올림픽도 치르며 일본의 경제 성장을 세계에 알렸다. 1964년 일본의 1인당 GDP는 843.6달러로 세계 평균 561.4달러의 딱 1.5배 수준이었는데 참고로 동시기 미국은 3,574달러, 한국은 124달러였다. 1966년은 일본이 GDP 1000억 달러, 돌파 1130억 달러와 1인당 GDP 1000달러 돌파 1143.6달러, 영국 앤드 프랑스의 GDP 추월을 동시에 성사했는데 한국이 1인당 GDP 1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11년 뒤인 1977년이고 중국은 무려 34년 뒤인 2000년이 돼서야 달성했다. 그런 일본의 약진은 80년대 초반까지 대장성, 통상산업성 및 정부 관료 주도의 경제, 산업 정책을 통해 고도 성장을 거듭하여 1969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약 40년 동안 자리를 굳히게 된다. 여하튼 1968년 일본은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약 1451달러를 기록, 702달러도 되지 않던 세계 평균의 2배를 기록하고 총 GDP도 1569억 달러를 기록, 1560억 달러였던 독일을 아슬아슬하게 추월하는 기록을 동시에 성사하며 선진국 진입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은 약 4696달러였고 한국은 198달러였다. 1970년대 이 시기 일본식 경제성장 모델에 북미식 경제 모델을 결합하는 시도가 사회 전반에 일어났는데 1970년대 터진 두 차례의 오일 쇼크에도 불구하고 산업 구조 개편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며 구미 선진국들을 상회하는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이때부터 선샤인 60이나 게이오 플라자 호텔 등 초고층 건물이 다수 들어서면서 도쿄의 시가지가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일본은 이미 도쿄의 도심에 자동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빌딩도 많이 건립되었으며 아시아 최초 세계 5번째로 1970년 보잉 747 여객기가 들여오기도 했으며 1972년부터는 영국보다 1인당 GDP가 높았다. 도쿄와 오사카에도 지하철 노선이 6개를 넘겼으며 1970 오사카 엑스포로 일본이 선진국에 진입했음을 사실상 공포했다. 1970년대 초반에는 국제통화 위기와 1973년에는 1차 오일 쇼크로 인한 혼란을 겪었다. 오일 쇼크 이후 일본은 경제 구조를 3차 산업 위주로 재편했다. 또한 마이크로 전자공학 혁명을 비롯한 신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했다.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일본의 경제는 다시 순조롭게 성장했으며 당시 경제 지표는 구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수한 것이었다. 1970년대 일본은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며 안정된 노사 관계를 유지하였다. 사실 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준선진국 수준이었지만 이때부터 미국과 특히 60년대 중후반부터 식민지를 잃고 몰락하는 서유럽 식민 제국들의 경제 규모를 점점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일본이 과연 미래에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나올 정도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서민들의 경제적 수준도 그 전보다 대폭 향상되었다.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가 2층 집에 19인치 컬러 TV를 들여놓고 준중형차 혹은 중형차 자가용을 몰 수 있게 된 것이다.
1973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컬러 TV 보급률이 흑백 TV 보급률을 추월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80년대까지를 1억 총중류 1억 인구가 중산층이 된 시대로도 부른다. 물론 일본 최고의 품질 관리상인 대밍상 자체가 미국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고 CNC 공작 기계도 미국에서 개발되어 1세계로 전파된 만큼 일본의 성장 기반 자체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만의 자체적인 기반을 만들어 미국을 뛰어넘지 않는 이상 절대 미국을 넘을 수 없는 게 근본 현실이었고 실제로도 실패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무력하게 굴복한 것도 위와 같은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이 일본에게 가하던 압력은 장난 수준이 아니었다. 관세는 물론이고 제품의 점유율까지 마음대로 정했으며 이를 무시하거나 어기면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에서 무자비하게 압박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하기도 했다. 옛날 패권국들이 속국들에게 했던 것보다도 심해서 세계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였는데 일본 국세청 관련 인물인 오무라 오지로에 따르면 심지어 현재 일본의 막대한 부채조차 절대 다수가 당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면서 생긴 것으로 당시 일본의 부채는 선진국 중에서도 양호한 편이었고 경제 정책 또한 부채를 늘릴 계획은 없었다고 한다. 1980년대 1980년 이후 일본의 출산율은 점점 감소했지만 여전히 1980년대 내내 연평균 4에서 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고 80년대의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탄탄대로였다.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85년에 달러당 239엔에서 88년에 달러당 121엔으로 1인당 국민소득도 81년 1만 달러에서 87년 2만 달러로 겨우 6년 만에 2배 올랐으며 8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4위에 올랐다. 만약 이때의 엔고가 없었다면 일본은 원래보다 3년 늦은 1990년에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을 것이라고 한다. 처페네즈 넘버원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시대의 일이었다. 이 시기 일본인들은 더 이상 외국의 경제 모델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자부심까지 느끼게 되었으며 일본식 호송선 단형 경제 운영이 최선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렀다. 1981년 독일, 1983년 프랑스의 1인당 GDP를 추월했다. 이러한 일본의 가파른 상승세에 긴장한 미국 등 구미 선진국들은 일본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는데 1980년대의 미일 반도체 협정, 플라자 합의, 루브르 합의 등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매우 악화되었다. 일본은행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저금리 통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 내수의 주식과 부동산 등 금융 자산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며 거품 경제가 시작되었다. 일본의 저금리 정책으로 활리스크를 보유한 미국 채권 등이 일본 국내 시장에 침투한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87년 철강공업 구조조정에 성공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 일본의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리고 이듬해 1988년엔 무려 미국을 따라잡으며 국민소득 세계 4위에 올랐고 소련을 추월하며 국내 총생산 세계 2위에 오르는 등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렸다. 이때 당시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등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을 정도로 일본의 경제력은 대단했다. 이상으로 일본의 경제사 1860년대에서 1980년대이었습니다.